네, 안녕하세요. 부자주식TV 최동환 전문가입니다. 오늘 주제는 2차전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.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. 한 주가 끝났으니까 시장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코스피 먼저.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. 물론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봉 마무리긴 해도 지지가 나오면서 괜찮은 마무리 했습니다. 257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. 여기는 아직은 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가 작년 8월 고점이거든요. 꽤 오래됐죠. 이 고점을 이 구간 저항을 맞고 21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연말에 올라오나 했는데 여기서 내려맞은 거, 이게 또 저항이 되다 보니까 이 저항을 못 뚫었었단 말이죠. 그리고 다음에 또 도전을 했는데 또 못 뚫었어요. 계속 몇 개월 동안. 이게 몇 개월이야? 8, 9, 10, 11, 12, 1, 2, 3월까지 못 뚫었거든요. 정확히 한 번, 두 번, 세 번 만에 뚫은 겁니다. 기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. 뚫고 나서 강하게 지지가 나왔습니다. 좋은 흐름이에요. 저는 이거 2차전지 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얘도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.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거든요. 아직까지는 여기 볼 단계가 아니니까 여기만 봅시다. 여기만. 선을 하나 그을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이 정도만 그어도 돼요. 일단 이 제일 중요했던 구간이거든요. 이 중요했던 구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도전을 못하다가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. 누구 덕분에? 에코, 프로, 삼형제 때문에. 물론 다른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. 가장 역할이 컸어요. 뚫어버렸고, 뚫고 나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이 두 번째 요 구간도 뚫었죠.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뚫었습니다. 다시 기어 들어왔다가 다시 뚫고 마감을 했어요. 결론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괜찮은 마감을 했다. 물론 이제 뭐 시장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지만 우리 국내로만 봤을 때는 괜찮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괜찮았습니다. 마감이 꽤 깔끔했고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. 코스닥 기준으로. 이번 주가 참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했어요. 사실 이번 주가. 어제도 원래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예상대로 흘러갔으니까 그거는. 이번 주 흐름입니다. 이번 주. 제가 조금 자세히 보려고, 더 자세히 보려면은 뭐 1분봉으로 봐도 되겠지만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. 이때가 월요일부터 쭉 금요일까지. 월요일날 일단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.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. 큰 상승이 나왔고, 화요일날 대단했습니다. 화요일날 지금 현재 고점인 82만원을 만들었어요. 물론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지만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때 열광을 했죠, 다들.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고 계속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계단식 하락이죠.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어요. 이번 주는. 물론 계단식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번 주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제가 4월 5일날 찍었을 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.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희망을 줘요.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희망을 줘. 내려갔다가 가자 막 이러면서 또 희망을 주다가 계속 이렇게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고점에 사신 분들, 저도 알아요. 2차전지 유망하고 비전 있고 다 압니다. 수치까지 다 알고 있어요. 향후 어떻게 될지.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사놓고 내가 물려있으면 힘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 얘기고 월봉으로 볼게요. 연초부터 이렇게 들어왔다. 그러면 10만원 근처에서 들어왔겠죠. 이분들은 물론 이 10만원에 갖고 있다가 뭐 이쯤에 팔고 이쯤에 팔 수도 있지만 계속 들고 가셨던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. 그래도 400% 이상 500% 이상 수익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고점 꼬리 있잖아요. 요거 요 구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약간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. 흔들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. 이 구간은. 계속 언론에서도 유튜브 말고요.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. 힘들겠죠. 요거 고평가다. 리포트도 나오는데 뭐 이거 뭐 조정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 얘기는.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나쁘다가 아니에요. 아주 좋습니다. 미래 전망도 좋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. 저도 기회가 된다면 차근차근히 모아갈 겁니다. 기회가 된다면은. 아직은 기회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좋은 주식은 맞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다음 주에 이 이상 올라가서 해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.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. 보시면은 오늘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
하락으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. 시초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뭐 이랬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뭐 큰 상승은 아니고. 근데 물론 에코프로 BM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심 많죠. 다 관심 많은데 관심이 뜨겁다 지금. 제가 이거 그냥 편하게 보려고 네이버로 뽑아왔어요.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한가부터 시작해서 이 캐스피온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알루미늄 20%대, 윤성 FNC 16%대 쭉 뭐 포스코 퓨처엠 13% 이게 대단했죠. 그리고 코스모 신수대도 10%대 쭉 이렇게 올랐습니다. 금양도 8%대. 전기차 이쪽 리튬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꺾이진 않았어요.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 중이었고 조정은 있었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굉장히 활발할 것 같아요. 다들 그러잖아요. 뭐 2차 전지하면 뭐 사겠어.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게 흐름만 얘기할 거고 자세히 안 다루는 거는 그 전에 제가 자세히 좀 얘기를 했잖아요. 4월 5일날 며칠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할까봐 안 하는 겁니다. 지금은. 근데 과연 다음 주에 2차 전지만 지켜봐야 되느냐? 저는 다른 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많습니다.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OLED도 있을 거고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 좀 괜찮아졌던 게 오늘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 있잖아요. 제약바이오 다 부정적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K바이오 다 사기다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.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더라고요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사실 오늘 호재가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아마켓 때문에만 올라왔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. 다음 주 흐름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.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야 다를까 오늘 큰 상승들이 나온 게 많아요. 엠폭스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죠. 그 관련주들은 상한가도 이렇게 두 개나 나왔습니다. 캐스피온이랑 미코바이오메드 이렇게 상한가 두 개 나오고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나온 박셀바이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신라젠도 상승을 했고 신라젠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뭐 셀리드라든지 저희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게 이게 고점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.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지금 차트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.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아직.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괜찮은 보물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.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막 고점 찍은 거 지금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잘 찾아보셔라. 면역 항암제 쪽이라든지 치료제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지켜볼 거고요. 제약바이오도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. IT 쪽으로 반도체 쪽도 지켜볼 거고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. 주식이란 게 있잖아요. 지금은 2차 전지 시장이 뜨겁고 이게 언제 식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식는 시기가 오거든요. 근데 이걸 지금 들어가려면 너무 고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고 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진입을 하더라도 내가 좀 성급한 사람이야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내 포트의 비중을 요즘에 몰빵이란 말도 많이 하던데 주식에 몰빵은 없습니다. 내 포트의 비중을 한 30% 담고 싶어 50% 담고 싶어 그러면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. 이번 달에는 너무 흐름이 힘드니까 너무 막 등락폭이 심하니까 좀 지켜보다가 그래 이번 달엔 뭐 한 5%만 들어가지. 뭐 만약에 다음 달에 조정이 오면은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고 뭐 적게 올 수도 있지만 조정 오면 조금 뭐 2, 3% 담고 이런 식으로 차근히 모아가는 개념으로 나중 전망을 본다면은 그렇게 모아가시는 게 나아요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. 에코프로, 뭐 에코프로 BM, 뭐 에코프로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냥 제가 이제 본 것들 기준으로 뭐 500만원 간다, 10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. 5년 뒤가 됐건 10년 뒤가 되건 갈 수도 있죠. 당장 갈 수 있을까요?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치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차근히 모아 가셔라. 지금 당장 간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당장 그렇게 가지는 못하겠죠.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더 이상하지 않을까.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쌀 때 조정받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장기 투자자 분들은. 그리고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도 한번 지켜보시고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 흐름이 괜찮았다. 이 흐름은 한 방에 꺾이진 않는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주간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주말 푹들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요즘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데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